자,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취준생으로서 취업 준비를 하는 기관에서 입사 지원서를 1632곳에 제출을 하고 면접을 100군데 이상을 본 아주 특이한 케이스를 가진 취업 컨설턴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서 뭔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방법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고, 실제 그 속에서 저의 어떤 자기 이해, 정체성, 그리고 취업하는 노하우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회사를 다니면서 취업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친구도 돕다 보니까 마지막에 다녔던 공기업을 그만두고 이 취업 컨설팅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취업 컨설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주는 조언은 어디 책이나 또는 블로그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실전 면접을 보고 실전으로 입사 지원서를 제출을 하면서 얻었던 노하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맛에 아주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컨텐츠는 면접 준비 3가지만 지키면 100% 합격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100점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면접장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현재 나는 몇 점이죠? 100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착석할 의자 앞에 서고 인사를 하죠. 혹시나 인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입장을 해서 걸어가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한테도 자세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몸은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회의실 같은 경우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목례를 해요.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 들어갈 때 평소보다 보폭을 6cm에서 8cm 정도만 더 넓게 걷는 거예요. 자, 그러면 훨씬 더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내가 착석해야 될 의자 앞에 섰죠. 이때까지 몇 점이에요? 여러분은 뽑힐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때까지 100점이에요. 그리고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은 인사를 할 때 많이 실수를 하는데, 인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해야 되나요? 아니죠. 먼저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우리가 아는 인사겠죠. 그리고 면접관들을 향하면서 아이 컨택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점이죠. 그러면 면접관이 앉으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앉게 되죠. 앉았어요. 그 다음 면접관을 응시하고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쿵쾅쿵쾅 심장이 뛰고 미쳐버릴 것 같은 순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쵸?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면접에 내가 갔는데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내용, 살았던 내용, 내 성격, 내 가치관, 태도, 능력, 기술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야 되니까 내가 검사받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하지만 이때까지 몇 점이죠? 100점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면접이 시작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3가지가 있죠. 3종 질문이라고 부르는데 1분 자기소개, 지원 동기, 성격 장단점이죠. 3가지가 다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구분하는 순간 점수는 100점에서 80점으로 내려갑니다. 왜? 내가 이 면접에 저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앉아서 이 정말 낯선 환경에 너무나도 불편한 공간에서 어떤 사람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성격은 어떻게 말할 것이고 지원 동기는 어떻게 말할 거고 회사 지원 동기는 뭐고 내 강점은 뭐고 내 경쟁력은 뭐고 열정은 뭐고 도전은 뭐고 위사를 어떻게 알았고 타지에 근무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막 머릿속에 삽입해 놓으면 너무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오늘부터 약속을 할 거예요. 어떻게? 그냥 1분 PR을 하라 시키든 지원 동기를 시키든 성격 장단점을 물어보다 시키든 간에 무조건 내가 제일 연습을 많이 하고 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거를 말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분 자기소개를 이렇게 준비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계획성과 실천력 2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김철수라고 하고요. 저는 땡땡 분야에 오기 위해서 저만의 업무적인 능력을 합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뭔가 약간 이렇게 시작했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연습을 했어. 근데 면접에 왔는데 나한테 면접관이 1분 자기소개를 시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성격 장단점을 물었어. 자,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계획성과 실천력이었죠. 좀 성격 장단점을 물으면 제 장점 1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실천력과 계획성입니다. 저는 땡땡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성장해왔고,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죠.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마. 지원 동기도 같은 맥락이겠죠. 면접관이 자, 1분 자기소개는 생략하고 그냥 지원 동기부터 한번 들어봅시다. 김철수 씨 이렇게 불렀다고 가정했을 때
지원 동기를 갑자기 모르는 사람 앞에, 나이 많은 아저씨 앞에 이 부담스러운 환경에서 말을 한다. 뭐 여러분들이 무슨 스피치 강사입니까? 여러분 천재예요. 말을 못해.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준비를 많이 해봤던 거, 제일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거, 한 가지, 아까 1분 자기소개한 거를 앞단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네, 제가 지원한 생산기술 업무에서 가장 필요한 역량을 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계획과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서 저는 지금까지 땡땡과 땡땡을 하며 성장해왔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의자 앞에 쓰고 앉고 첫 번째 내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은 100점이라는 거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00점이에요. 자, 그럼 이 영상을 안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이런 경우에 이런 문제의 봉착에 빠지게 되겠죠. 어떤 문제? 자, 면접관이 시작을 했는데 1분 자기 하려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과 실천. 자, 앞에 문 앞에 대기할 때 계속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들어오죠. 자, 문을 열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목례를 하고 돌아서 목례를 해야 될지 밖에서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밖에서 인사를 해요. 면접관 못 보겠지. 그리고 들어올 때도 막 땅덩치하면서 불안하면서 막 들어와. 그리고 의자 앞에 서 있는데 인사해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약간 이렇게 인사를 하죠. 누가 저래라고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50%의 면접 지원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 자, 면접관이 뭐 1번 면접관 뚜꺼비가 생겼고 2번 면접관 약간 쥐상이고 3번 면접관 약간 강아지가 생겼어.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약간 강아지처럼 생긴 면접관이 보기가 훨씬 더 낫겠다. 그러면 뭔가 고기가 삐뚤어진 사람처럼 강아지처럼 생긴 면접관만 응시하고 있는 거죠. 왜? 혹시나 일로 돌리면 뚜꺼비 생각 같은 면접관 보면 깜짝 놀라기 때문에 다시 강아지 생긴 면접관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시도 나 잊은 적 없어. 계획성과 실천력을 통해서 나는 같이 마치고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계획성 실천력을 한정하자 계속 이거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 면접관이 종국을 찌르는 질문을 하겠죠. 이번 주는 다들 타지인 경상남도 양산에서 오셨네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멀리서 오셨으니까 저희가 더 많이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소개는 생략하고 타 지역 근무가 가능한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끼리야말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서 내가 타 지역 근무를 지금 당장 말하려고 했던 준비를 안 해놨는데 갑자기 타 지역 근무를 해야 되니까 이 인지가 미쳐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타 지역 근무 가능합니까? 했을 때 네, 가능합니다. 근데 저희가 기숙사 제공도 안 하고 괜찮겠습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근데 타 지역에 지금 근무를 하시면 30년 넘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네요. 네, 저는 지원할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뭐 약간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자, 100점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첫 번째 요거 지켜야 됩니다. 뭐라고요? 내가 가장 잘하는 거, 잘 준비한 거를 하는데 나는 100점. 100점으로 들어가서 어때요? 30점에서 40점만 읽고 면접에서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이 면접 준비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저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 저울이에요. 저울에 자, 제가 이제 오레오를 먹고 있는데 오레오 하나를 얹었어요. 자, 가벼워. 뭐 오레오 하나쯤이야 뭐 상관없지. 자, 오레오 하나를 더 얹었어요. 자, 오레오 2개? 상관없지. 뭐 오레오 2개야 뭐 무겁지 않은데. 오레오 3개. 자, 오레오 3개를 얹었더니 갑자기 무거운 거야. 무겁네. 이렇게 무거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얹었던 오레오를 내리면 되죠. 얼마나 쉬워. 그쵸? 잘 보세요. 면접 답변이에요.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질문 딱 정해져 있죠. 뭐 지원 동기, 뭐 상사가 부정을 저질렀는데 나한테 덮어 씌웠다. 쉽게 말해서 6개월이 지났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것처럼 상사가 꾸며서 내가 이제 잘리게 생겼다. 뭐 이런 어려운 질문들을 막 받잖아요. 팀이 중요하냐, 개인이 중요하냐, 뭐 이런 질문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지원 동기라고 우리 간단하게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원 동기를 내가 준비를 해. 인터넷 정보를 찾아보니까 자빈킬이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인강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고
일주일 뒤에 인강을 출시하고, 그리고 온라인 학원으로 또 이런 업태를 가지면서 지원도 받고 있고, 회사가 기존의 컨설팅 회수나 후기를 봤을 때, 다른 업체와 경쟁력이 있구나. 뭐 이런 건 검색했어. 이건 이해했어. 그러면 여기 오레오 한 개랑 무게가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 상태에서 이해를 했으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겠지. 그럼 면접관이 막 묻는다. 홍길동 씨, 자빈킬에 지원한 이유가 뭐죠? 네, 저는 현재 자벤킬에서 인강으로 출시되는 어떤 플랫폼이 땡땡이라는 플랫폼이 취준생들에게 정말 깊이 있는 도움과 그리고 취준생들이 항상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안성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지원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나는 원래 말 주변에 잘 없어.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제가 자벤킬이라는 회사를 보니까 인강 서비스를 제공하더라고요. 근데 그 고객이 항상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서비스라서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큰 오류를 범하는데 전자에 보여줬던 모습과 후자에 보여줬던 모습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은 하시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전자에 보여준 모습과 후자에 보여준 모습은 같아요. 아, 우리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우리 회사에 오고 싶은 이유가 있구나 라고 듣는 거는 같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하나를 들 수 있는 능력이 현재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하나 더 얹죠. 맞아요. 재밌게 보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심리나 인지나 정서를 이용해서 상담센터를 등록해서 내담자들이 심적으로, 인지적으로 뭔가 왜곡이나 또는 인지 부조화나 또는 정서적인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면접 때 좋은 모습 못 보여주는 것들, 조직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케어해 주는구나. 그 보니까 인지는 일단 앨리스의 이론을 이용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게슈탈트의 현실 상담 기법을 많이 이용하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찾아서 봤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오레오가 하나 더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 약간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안 무거운 것 같기도 해. 그러면 이제 말을 하면 처음에는 하나 있을 때는 자벤킬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인강 같은 경우에는 고객 맞춤에 대한 땡땡이란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컨설팅 요소를 가미를 해서 취준생들과 만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하던 친구가 갑자기 인지적, 정서적, 뭔가 심리상담센터, 뭐 게슈탈트 나오고 앨리스 나오고 뭔가 전문적인 얘기도 막 나오는 거죠. 인지 부조화 나오고 하니까 그거를 이건 꼭 말해야 되겠다. 실무자들이 그게 중요하다 생각해서 하나 더 넣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무거워졌잖아. 그러면 얘는 말을 이렇게 하게 돼요. 자벤킬은 온라인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심리센터와 같은 상담 기법을 가져와서 앨리스의 어떤 이론 입각에서 인지에 불편한 점을 도와주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일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두 번째 팁이 뭐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 강조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자, 두 개를 얹었을 때 내가 말을 그렇게 한다. 근데 말은 할 수 있어. 그럼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굳이 이거를 정리하려고 여기에 막 계속 힘을 쏟잖아요. 막 분석하고 막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할 거 아니잖아요. 기업 가서 직장인으로 근무하실 거잖아.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파고 뭔가 정확하게 하는 거는 법정 공방 시인 말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직무를 느끼는 정도를 가지고 지원 동기나 면접 답변들을 구성하시는 거지. 이거를 외우거나 바꾸거나 왜곡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 제가 서두에 소개할 때 말씀드렸죠. 제가 1632군데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100군데 이상 면접을 받고 지금 제 내담자가 1대1 컨설팅 기준에서 2,000명이 넘었어요. 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있었던 일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 말이 맞습니다. 면접관은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양, 태도, 가치, 정서, 심리, 인지가 주어지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 회사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사업에,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지식을 이용해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여기에 던져놨을 때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소양, 가치, 태도, 지식, 기술, 기능 등등등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를 말을 할 때도 같은 맥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합사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들 수 있는 만큼 저울처럼 생각해라. 네, 저울에 무게를 달아라. 무거우면 버려라. 이게 두 번째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꿀팁. 자, 사람은 양가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뭐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항상 생각을 한다. 저 면접에 갔어요. 면접에 갔는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자벤킬 대학이 1등 대학인데 자벤킬 대학이 나오고 자벤킬 학과를 나온 거죠. 그래서 면접에 앉아 있는데 면접관이 고개를 숙이고 이력서를 이렇게 막 보고 있다가 PR을 하고 고개를 딱 들었는데 면접관을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옛날에 옆집 형 중에 나를 항상 괴롭히는 형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야. 자, 그러면 이 면접관은 양가의 감정을 느껴요. 이 친구가 유능한 인재지만 내가 딱 봤을 때 그냥 싫은 거야. 그냥 죄도 없는 거지. 왜? 왜? 내 경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거든. 왜? 내가 과거에 느꼈던 경험했던 부분들이 저런 얼굴을 가진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라고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양가의 감정 중에서 나쁜 쪽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편견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쁘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고 싶은 거지. 근데 이것을 확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만약에 하잖아요.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앉고 자기소개를 해. 근데 제 1분 자기소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 때문에 조금 설명하면 자, 자기소개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병이고요. 기계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 1분 자기소개 하라는데. 자, 그러면 면접관은 양가의 감정을 생각하겠지. 저런 형편없는 놈을 봤나? 우리 같은 이런 엄청나게 좋은, 대단한 이런 자부심, 하여튼 좋은 회사에, 면접 보러 오면서 저렇게 준비를 하는 개똥 멍청이가 왔나? 얘들, 나쁜 걸 생각하겠죠. 반대로, 저 친구는 뭔가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표정도 그렇고, 뭔가 어투도 그렇고,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네. 굿! 배드와 굿 두 개가 상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배드와 굿이 상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접관이 묻겠지. 면접관 자기 생각나는 대로 면접관이 배드의 저울을 살짝 얹어보는 거예요. 저울의 추를. 근데 홍길동 씨는 면접 오면서 준비를 많이 안 하셨나 보네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이렇게 느끼잖아요. 좋댔다. 여러분들은 좋댔다라고 여러분 느끼는 거죠. 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양가의 감정이 있잖아. 면접관이 나한테 궁금해서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좋은 거 한 게.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 말대로 좋댔다라는 감정 한 게 두 개가 있잖아. 왜 사람이 그렇게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 첫 대면했을 때 긍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좋고 뭔가 화기애애한 게 좋고 긍정성을 가진 게 좋고 활동성을 가진 사람 여러분 좋잖아. 근데 면접만 시작하면 맨날 여러분 생각하는 게 좋댔다만 생각하잖아. 안 그래요? 양가의 감정 중에 배드한 부정적인 부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면접에 가서 1분 자기소개를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기계학과 출신이고요. 제 이름 정대웅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적 강점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 그럼 면접관 묻겠지. 근데 홍길동 씨는 우리 사무에서 면접 준비를 그밖에 안 했나? 자기소개가 그게 다예요? 그렇게 했을 때 활짝 딴 거 웃으면서 난 졸라 긍정적인 사람이니까 네! 갑니다! 라고 얘기해봤어요. 한 번이라도 면접 가서? 안 해봤죠. 안 해봤잖아. 저는 100군데 면접 가서 해봤고 여기 있는 2,000명 이상 내담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만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안 하고 있냐고? 라면 전문가 때문에. 라면 전문가 여기 아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라면 전문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취업 준비할 때 내가 이사 가서 내가 사회구성원으로서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그 다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권력도 채우고 또 시집가고 결혼도 하고
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친구들 만나서도 허심탄회한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런 여러분들이 어떤 긍정성을 가지고 취업 준비를 하시면서 왜 면접관 말 한마디에 도대체 왜 항상 내 딸을 생각하냐고요. 양가의 감정이 있으면 면접관이 생각하면 나도 양가의 감정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 면접 시즌에 면접 준비하는데 뭐 여러 컨설턴트 있잖아. 특히 라면 전문가들. 좀 이 사람들 하는 말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진짜 많거든요. 제가 뭐 꼭 그 라면 전문가한테 갔다 왔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진짜 AS를 많이 해요. 예, 이제 좀 그만 좀 여러분들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영상도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